지난 8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회동 이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가 미국에 베팅을 하는 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칠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바로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도발 언행 경고한다 했더니 이번에는 또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대사를 불러서 경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좋아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그 엄청 안 좋은 거죠? 수교 일의 예. 최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중 수교 일의 최악이다. 역사라는 게 돌고 도는 것이 우리 구독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상황이 일본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일본하고 이제 수교 일의 최악이라고 그랬었죠. 이른바 죽창가 네. 대일 외교 정책. 네. 뭐 소부장 그때 뭐 틀어막고 하면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우리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아직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거꾸로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물론 뭐 문재인 정부 때 좋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중국에 가서 혼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사드 관련돼서 산불 얘기를 듣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한중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삼각축을 복원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 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될 거라고들 많이 예상을 했고 우리 정부 당국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그쵸. 빠르고 예. 강한 강도로 지금 대립각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보여왔던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유쾌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지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말이죠.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중국 잘하고 있어. 시진핑 정부의 한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는 훌륭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른바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보여줬던 정말 아나무인격인 여러 가지 방역 정책들, 그 이후에 또 보여줬던 우리 대만 문제, 예.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문제들 봤을 때 그렇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싱하이밍 발언을 계기로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하고 완전히 무슨 거의 갈라서겠다. 어디 보면은 이제 싱하이밍 대사 관련돼서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거는 뭐 온 더 레코드로 나온 얘기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대놓고 공개적으로 싱하이밍 대사를 페르소나 넌 그렇다. 그러니까 부적격 인물로 지정을 해서 외교 용어죠, 그거. 그렇죠. 페르소나 넌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뭐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허가받지 않, granted 되지 않은 이제 person이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국외 추방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예전 같으면 사실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표현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 같으면 정부 측에서 약간 진화를 하고 나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의원님의 뜻은 그런 어떤 그 충정은 잘 알겠으나 한중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이제 적절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가겠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십 년간 들어왔던 그냥 정상적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어디로 이게 흘러갈지 참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뭐 시원하네. 그래 중국 X들 정말 그동안 좀 심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렇죠. 지금 중국 대사를 추방을 하고 어제 보면은 또 모 언론 보도 통해서 우리 싱하이밍 대사가 어디 울릉도 어디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해 무급 돈 안 내고 그런 걸 나오는 걸 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언론 보도가 과연 울릉도까지 배 타고 들어가서 그 숙박업소 가서 싱하이밍 대사의 다 채취를 취재하고 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보도의 속도를 봤을 때 이거는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확인을 했겠지만 제보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제보가 뭐 중국 대사관에서 진행이 됐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뭐 기관이든 예. 뭐 어디든 간에 거기서 나온 걸로 봤을 땐 이 흐름이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위태위태하게. 예. 그 동아일보 본보 보도 보면은 이제 당당한 외교 기조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한동안은 이런 기조로는 이어가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중국이 이전처럼 그냥 하도록 놔두진 않겠다는 것 같아요. 네. 저 당당한 외교라는 표현을 쓴 분이 제가 뭐 저 취재 과정도 보고 받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냥 지나가는 공무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고위에 우리나라 계신- 외교 정책에 관여하고 네. 사실상 조율하는 최고의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대통령은 아닙니다. 예, 대통령은 아닌데 네. 최고의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저거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네. 허락을 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런 기조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동시에 지금 당당한 외교 가면서도 동시에 백도어로는 사실은 물밑에서 대화는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는 좀 저희도 좀 계속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시그널은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외교는 하지만 네. 동시에 중국과의 어떤 이른바 디리스킹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역시 진행 중이다는 시그널도 동시에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그널 메시지가 잘 안 들리죠. 네. 예, 그냥 당당하게 가겠다. 와! 이 네. 목소리만 들리지. 그쵸. 동시에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그 투트랙 어떤 프로세스 스텝 이런 것들은 잘 보이거나 그런 메시지 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너무 걱정만 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뭐 잘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 저 말이에요. 아.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왜냐하면 이게 구독자분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분 중에서는 네. 사실은 뭔 소리냐. 네. 오랜만에 진짜 뭐 조선 뭐 좀 뭐의 매운맛을 보여야 된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도 사이다, 있을 막 이런. 뭐 이런 분도 네. 있을 거예요. 우리 매운맛을 핵사이다 맛을 보여야 된다. 근데 외교는 이게 무슨 사인 간의 어떤 그런 걸로 기분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엮여 있고 안보 다 그렇죠. 엮여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장하영 기자 얘기한 그 두 가지죠. 이제 경제 안보가 엮여 있는데 중국의 역할을 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다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북한의 어떤 핵 문제, 네. 도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중국의 비공식적인 역할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반도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중국 시장 문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여러 가지 아직도 큰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그걸 도외시하고 기분 풀이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중국의 속내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8일쯤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만나면은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중국은 어떤 노선을 택할까? 뭐 어떤 속내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에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 사실 미국 중국 간의 지금 관계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역대 최악이라는 건 네. 구독자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오래됐잖아요. 안 좋은 지 계속. 그리고 꽤 됐죠. 예. 꽤 됐는데 그러니까 패권 경쟁을 이른바 한다는 거죠. 네. 공급망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특히 이제 이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누가 넘버 원이냐를 네.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찾아간다. 저렇게 찾아가서 네. 외교적인 끈은 유지하고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전쟁 중에도요. 예. 전쟁 중에도 외교적인 노력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싸워도 이쪽에서는 외교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 중국이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최고위급의 저런 인사들이, 회담과 예. 어떤 대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눈여겨봐고 좀 유의미하게 보아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어떤 이런 약간 일방통행적인 지금 갈등 노선이 아까 제가 처음부터 좀 이해는 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갖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런 노선을 이제
시작한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의 스탠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렇죠.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중이 싸우니까 우리도 지금 뭐 이 틈에 같이 붙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동시에 미국은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도 지금 베이징 가서 한중 외교장관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이른바 최고위급 교역 이런 걸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외교적인 표현으로 하이레벨 익스체인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한중 간에 하이레벨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느냐.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우리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쪽에서 성사된 거부했다는 건, 얘기도 하고 있고 예. 중국 쪽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미국만 믿고 지금 막 와 싸우고 있는데 네. 또 봤더니 이번 주 말에 블링컨이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저거 보고 우리는 뭐지? 그쵸.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는 네. 것이죠.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중국의 어떤 잘못된 외교적인 애터튜드나 이런 것들은 바로 잡더라도 동시에 우리 국익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실질적인 좀 프랙티컬한 어떤 어프로치를 해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꼭 한번 새겨들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예.